안녕하세요, 힘동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는 현대 투싼입니다. 해당 모델은 2015년식입니다. 트림은 최저 트림인 스타일이고요. 바디 컬러는 퓨어 화이트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플러스 루프렉, 버튼 시동엔 스마트 키 시스템 플러스 도어 포켓 라이팅,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CDP 미적용 플러스 오토라이트 컨트롤,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 1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패키지 1에는 인조 가죽 시트, 운전석 동승석, 열선 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앤 변속기 노브,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제어는 살펴보면 전장 4475, 전폭 1850, 전고 1645에서 1650, 아무래도 루프렉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267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를 봤을 때 첫 이미지는 산타페 동생 느낌으로 조금 순둥한 그런 이미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릴과 헤드램프가 이어지는 듯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 사이를 그릴의 사출물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에 가로바가 있어서 차가 좀 넓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보이고, 이 헤드램프와 그릴이 이렇게 역삼각형이라면 그 나머지 부분을 이 포그램프가 메워주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꽉 차 보이고, 덕분에 이제 좀 강인해 보이는 이미지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그램프 사이를 이어주는 범퍼가 또 차를 이렇게 한 번 더 넓게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를 살펴보면 팬더로부터의 두 개의 캐릭터 라인과 그리고 2열 도어 핸들로부터의 캐릭터 라인이 좀 차를 입체감 있게, 좀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의 휠은 17인치 휠인데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이제 19인치 휠, 그 다음에 18인치 휠, 17인치 휠 순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2560에 이제 금호 크루겐 프리미엄 올 시즌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후면부를 살펴보면 리어 콤비 램프가 가로로 길게 배치가 되어 있어 좀 차를 또 넓게 보이게 하고, 전반적으로 둥근 곡선이 많아 가지고 볼륨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단정하고 좀 깔끔한 게 뒷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히든 방식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투싼의 디자인을 정리하면 넓게 보이고 볼륨감 있어 보이게 하는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례감 자체가 좋아가지고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SUV다운 강인함도 조금 엿볼 수 있었습니다. 투싼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선택하라면 저는 순한 산타페 동생이 가장 어울리는 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엔진룸을 살펴보면 엔진룸이 굉장히 큰 편인데, 이 4기통짜리 디젤 엔진이 있는 공간에는 앞뒤로 공간이 약간 휑해 보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델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이제 브레이크 오일하고 워셔액은 이렇게 돼 있고, 가스 리프트가 아닌 후드 스테이로 후드를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좀 특이한 거는 물 유입을 방지해주는 실링이 한쪽으로는 쭉 돼 있지만 이쪽으로는 좀 비어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후드의 흡차음도 적당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이 테일게이트는 이 번호판 위쪽에 홈이 있거든요. 여기에 버튼이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열려서 이렇게 쭉 끌어올리면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은 확실히 SUV인 만큼 공간 자체가 꽤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12V 단자가 하나 있고, 양옆에 장바구니나 이런 거 걸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최저 트림이다 보니까 이 트렁크의 실내등은 어딜 봐도 보이지가 않는 게 좀 아쉽고요. 지금 이 보시는 게 파티션인데, 이 파티션을 이쪽에 위에다 넣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아래다 넣어서 좀 더 이 트렁크 공간을 크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면 안에도 좀 공간이 있는데요. 간단한 짐을 차주분은 실어놨고 삼각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보면 6대4로 이렇게
갈려 있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폴딩이 된다는 뜻입니다. 2열 시트를 폴딩하기 위해서는 이 2열에 와서 이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아까 파티션이 이 위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쭉 이렇게 평평하게 플랫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올릴 때는 이 레버를 누르고 시트백을 올려주면 원상 복귀됩니다. 해당 모델에는 전동식 트렁크가 없어서 이 버튼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혀 있고, 손잡이는 있어서 손잡이를 당겨서 쭉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2열로 가보겠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을 보면 도어 핸들이 있고, 이제 요즘과 방식과 다르게 예전처럼 이렇게 언락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버튼이 있는데 이제 파워 윈도우는 아니고 그냥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포켓을 보면 생각보다 공간이 작은데 그래도 물병 넣을 수 있는 데가 이제 가운데 있어서, 사실 물병을 놓으면 양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데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2열에 탔을 때 무릎 공간은 확실히 정말 여유롭습니다. 게다가 또 이 뒤에 시트백도 여기를 이렇게 까놔가지고 무릎 공간은 키가 진짜 큰 사람, 그리고 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시트를 뒤로 많이 슬라이딩 하더라도 무릎 공간은 굉장히 여유로운 것 같고, 머리 공간은 한 요 정도가 남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트백 뒤에 이렇게 그물로 되어 있고, 이제 최저 트림이다 보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이제 민자로 되어 있고, 이제 에어벤트가 2개가 있습니다. 옵션을 통해서 가죽 시트를 인조 가죽 시트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 인조 가죽 시트가 있고, 가운데를 당겨 보면 컵홀더가 2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사출로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좀 가운데 앉는 사람은 좀 등이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조명은 좀 앞쪽에 위치해서 사실상 불빛이 비추면 이 헤드레스트 쪽에 비춰지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립 핸들을 보면은 이쪽에는 옷을 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옷걸이가 없는데, 좌측에 보면은 고정식이 아닌 이렇게 움직이는 좀 더 고급형의 옷걸이가 하나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수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수석 도어 트림을 보면 2열하고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커가 도어 핸들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어 포켓을 봤을 때는 또 가운데에 물병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양옆에 공간이 사용하는데 좀 불편할 수 있지만, 2열보다는 이게 좀 길어서 물병을 놓지 않는다면 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시트를 보면은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 레버를 당겨가지고 이제 의자를 미는 수동 방식이고, 그 다음에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는 이 레버를 통해서 리클라이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보면 여기 이렇게 아주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무슨 종이류나 이런 티켓 같은 거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를 열어보면 사출물로 되어 있고, 여기 등이 하나 있고, 대신 이제 공간은 그래도 꽤 넓어서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많이 열리는 만큼 무릎에 이렇게 간섭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선바이저는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불을 켜고 끄는 방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불을 켜고 올렸을 때 이 올리는 힘에 의해서 불이 이렇게 꺼지는 이런 아이디어적인 이런 등이고요. 선바이저 같은 경우도 그래도 연장이 되는 선바이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 아래 레버가 있어서 이거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연료도가 열리고, 15년식이다 보니까 요소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경유 디젤만 넣는 이렇게 연료 캡이 있고, 캡은 여기다가 주유할 때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눌러서 닫으면 되겠습니다. 운전석의 도어 트림을 살펴보면은 조수석하고 똑같고,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를 그래도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 락 버튼과 이제 창문을 조정을 락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운전석만 파워 윈도우를 통해서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수석하고 똑같습니다. 페달은 그래도 펜던트 방식이 아닌 오르간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없어서 이제 풋 브레이크 이거 눌러가지고
파킹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눌러서 풀어주는 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은 이제 최저 트림이다 보니까 버튼이 별로 없는데 조명, 클러스터 조명 밝기랑 ESC 오프 버튼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전동식이 아닌 수동으로 이 레버를 당긴 다음에 틸팅과 텔레스코프를 통해서 원하는 스티어링 휠 위치를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슬라이딩하고 리클라이닝은 조수석하고 똑같지만 럼버 서포터가 있어서 앞뒤로 럼버 서포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트 자체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레버가 있어 가지고 운전 자세를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 가죽으로 그래도 옵션이다 보니까 되어 있고 예전에 구성인 방식입니다. 대신 이제 최저 트림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뭐 크루즈라든지 이런 버튼들이 없이 메뉴와 이제 방향키 그리고 OK 버튼이 이제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고, 나머지 볼륨 버튼, 뮤트 뭐 이런 모드 버튼들이 있습니다. 멀티펑션 스위치를 보면 그래도 옵션에 오토라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토라이트가 되는 그런 멀티펑션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안개등을 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UV다 보니까 리어에 와이퍼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돌려서 와이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보면 클러스터는 이제 옛날에 방식의 3.5인치 LCD만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컬러가 아닌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 주행거리랑 아이드 스탑앤고를 얼마나 누적했는지, 사실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볼 수 있는 메뉴, 그 다음에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버튼 시동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요즘에 차들 대비 좀 고급스럽게 꾸며놨고, 스타트 버튼을 보면 약간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센터 페시아를 보면 이 좀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좀 디자인적으로 힘을 주었고, 이게 8인치 옵션이죠.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하드키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옛날 차다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에 SD카드는 이렇게 떼가지고 할 수 있고, 또 USB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가 이게 큼지막하게 블랙 하이그로시 위에 딱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공조가 LCD를 통해서 오토 되는 그런 공조가 있고, 다 나머지는 하드키로 되어 있고, 옵션 사항으로 이제 동승석과 운전석의 열선,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12V 짜리가 두 개가 있고 USB를 꽂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즘과 다르게 그 충전이 빠른 USB 포트는 아니어서 충전이 그렇게 잘 되진 않을 것 같고, 여기에 트레이가 있어 가지고 동전이나 이제 잡다한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 노브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이것도 옵션인데 되어 있고, 여기는 또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를 통해서 조금 디자인적으로 좀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시프트 락 릴리즈와 함께 PRND, 그리고 패드 시프트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뒤에서 좌측으로 이제 당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통해서 변속을 수동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한쪽이 좀 더 큰 컵홀더인 것 같고 한쪽은 좀 약간 작은 컵홀더로 이렇게 두 가지가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짜잘한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신기한 것도 여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세 개의 트레이가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제 생각은 이 컵홀더를 키우고 여기를 뭐 다른 걸로 하거나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 그리고 다운힐 어시스트 버튼, 그리고 아이드 스탑앤고 버튼이 있습니다. 아마 이 버튼은 제 생각에는 고급 트림에서는 오토홀드 버튼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센터 콘솔은 이 아래를 눌러서 열면 되고, 여기 또 트레이가 하나 있고, 공간은 그렇게 작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그냥 무난한 수준의 공간인데, 이 트레이가 생각보다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선바이저를 보면 여기 이제 그 고속도로 주행 티켓 같은 걸 꽂을 수 있게 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연장이 되는 그런 선바이저가 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을 보면 선글라스 케이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이 이렇게 눌러서 킬 수 있게 되어 있고, 전체 조명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 할 수 있는 조명이 되어 있고, 선루프 버튼이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룸미러는 그래도 얄쌍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방감은 되게 좋고, 선쉐이드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어 가지고 좀 답답하지 않게 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썬루프 자체도 열었을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열려 가지고 개방감은 정말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썬루프를 닫는 소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확실히 선쉐이드 닫는 소리가 좀 많이 큽니다. 카렌치 내비게이션의 이 옵션을 사용해 봤을 때 터치식인데 굉장히 구성이 어렵고 사용하는데 적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이 같은 경우는 지니 맵이 들어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지니 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 차라리 내비는 이런 거치대를 통해 가지고 핸드폰을 사용해서, 요즘 핸드폰 내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확실히 사용성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해당 모델에는 기본 6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기본 오디오인데요, 한번 사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싼의 오디오를 들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기본 오디오 자체가 굉장히 성능이 많이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오디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예전에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 오디오 사양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블루투스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 블루투스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 스피커의 출력이 낮기 때문에 볼륨을 높일수록 점점 음이 깨진다라고 해야 되죠. 약간 째진다, 이런 느낌의 음이 분출됩니다. 그리고 해상력 자체도 좋지가 않아서 그냥 정말 스피커 개수도 작기 때문에 이런 공간감은 뭐 포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피커 자체 성능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